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봐봐요. 토지 등 신청은 원칙 누가 하죠?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가.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근데 대의 신청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신청이 대의에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지금. 자, 봐봐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이 법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해야 할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대의 신청이에요. 근데 다만 그게 행강편잖아요.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된다.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안 나와요. 단독 문제로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법상으로는 이제 대의 신청권자가 4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1번에 별표 하나 놓으세요.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에 대의 신청 116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잡을 때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 시행자. 이거는 직접 신청이야. 근데 공공사업은 사업 시행자는 무슨 신청이죠? 대의 신청이야.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나와 있는지 대의 신청으로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목이 또 몇 개가 나와 있는지 쉬어봐요. 지목 몇 개가 나와 있어요? 8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신청할 수 있다 끝에다 여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써봐요. 요도 이렇게 써봐요. 자, 우리가 아까 합병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여기에는 3개가 더 포함이 됐었죠. 그러니까 결부시켜서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합병은 뭐예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뭐가 있었죠? 공장체 그까지 있었죠. 그럼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8개 지목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그러면 지금 요 지목이 몇 개예요? 8개죠. 그러면 8개가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어. 한 개 더 플러스 시켜서 9개가 지문이 파생될 수 있어. 자, 봐봐요. 그러면 학교용지에 있어서 학교용지에서 대의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지문이 하나씩 빠져나간다고. 책을 읽을 때.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될 때는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국어, 유원지, 도로에 있어서 자, 사업 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러면 요건 유지야, 유원지야? 유지. 그걸 유지를 행강편을 따거나. 그러니까 한 번을 읽더라도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둬야 된다는. 그러면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공공사업과 관련돼서는 9개 지문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9개 지문이. 그러니까 9개 지문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저 형님들을 위해서 전 문제를 길게 낸다. 그러면 길게 내려면 전부 이렇게 나가죠. 다음 중 토지 이동 신청권자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길게 내는 거야 이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국어 읽어봐요. 유원지, 도로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유원지가 아니라 뭐야? 유지라는 거야. 그러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자, 유지는 대표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저수지. 저수지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원지와 관련돼서는 요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영인. 영인에 가면 뭐가 있어? 에베랜드가 있어. 에베랜드. 에베랜드는 개인 사업이야. 그러니까 요 출제원이 그러면 유지를 유원지로 장난을 자꾸 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도 그렇게 자꾸 출제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뭘 확인하라? 유원지와 유원지. 이걸 머릿속에 인지. 요걸 하고 있으라.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야. 인지하는. 그러면 사람의 인식 작용이 포함된 걸 뭐라고 우리 민법 시간에 포함돼서 용태라는 거야. 용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인식을.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3번 동그라미 3번을 봐봐요. 117페이지. 자,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의 대의 신청. 여기에서 이제 자주 출제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다만은 있어. 관리인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럼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읽어봐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선임한 대표자. 그래서 출제원이 그걸 자꾸 출제하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자, 4번에 채권자 대의 신청. 채권자 대의 신청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404조와 관련돼서 404조예요. 404조 요게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된 거거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메뉴에다 이제 몇 개 한번 잡아봐요. 자, 요거 한번 참고용으로 한번 써봐요. 자, 메뉴에다가 아직은 자,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자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대요. 압류. 하나는 처분. 이러면 안 돼요. 자, 가압류는 그러면 이렇게 금전이라고 써요. 이거는 금전 이해권리라고 써요. 금전 이해권리.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금전 이해 권리를 극단적으로 하면 부동산이겠네요.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이라는 거야. 부동산이. 자, 그러면 제가 뭐예요? 자, 제가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놨어요. 주인이 돈을 안 빼줘.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자, 채권자가 채무자 대 1억을 꺼줘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안 찾아? 찾아.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가 되는 거야. 가압류. 그럼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다시 한번 잡고요. 근데 요 가압류하고 비스무리한 성격을 민법에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여기에다 써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자, 채권자 취소권은 뭐예요? 가압류하고 성질이 비슷해.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을 읽어봐요. 감전. 그러면 여기 이제 가서 자기가 써봐요. 자, 통정 허위 표시를 써봐요. 자, 통정 허위 표시는 돈을 강제 집행 면탈 목적으로.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은 뭐예요?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중매매는 그러면 동산 부동산이야.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렇게 X가 돼. 그러면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다.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의 실체법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자꾸 헷갈려.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하죠. 채권자 취소권은 뭐라고요? 금전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중매매는 없다. 이중매매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부동산이거든. 나중에 이게 되게 헷갈려. 오늘 통정허위 표시에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중매매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자꾸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올 때.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본능적으로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우는 순간 싹 지워지면 안 돼요. 읽어봐요. 더 가압류란다. 제 마음 좀 알아주고 좀 제 마음 좀. 그렇죠. 자, 가압류를 보는 순간 피보전 권리가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요걸 외워놨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적각 반응이 일어서 써먹어 봐야죠. 그러면 봐봐요. 근데 봐봐요. 성적이 안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봐봐요. 가처분 등기 시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OX, X죠. 그러니까 X, X 이것만 공부해. X, X 이게 아니라 여기 읽어봐요. 가처분은 읽어봐요. 금전 이해 권리. 가압류는 금전. 그러면 청구 금액은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야. 근데 보통 보면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은 이 지문을 갖다가 외워요. 가처분 등기 시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X. 가처분 등기 시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X. 나중에 시험장 가면 X. 이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읽어봐요. 가압류,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또 하나 더 적어놔요. 이게 기초공사야 지금.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밑에다 이제 벌려놨으면 여기에다 써요.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어. 권리가. 그러면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야.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민법, 중개사법, 등기법에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가압류는 뭐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무슨 기준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요걸 그래서 소재주의라고 그래. 소재주의. 소재주의고 삭제주의라고 그래. 우리말로 한다면 삭제주의고 한자로 쓰면 읽어봐요. 여러 권리가 소멸한다. 읽어봐요. 무슨 주의? 소재주의란.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 처리 문제가 논점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등기 처리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 그러면 시험장 가서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읽어봐요. 감전, 요거는 감전 이해 권리. 그러면 요거와 가압류와 비슷한 성질이 있다. 뭐가 있다? 채권자 취소권.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다 아니다 기다. 기다. 요거는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다 아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를 뭐라고 그래? 소재주의. 소재주의. 그러면 반대말은 그러면 이제 우리 누님들이 뭐 소재주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안소재주의 이래요. 소재주의 반대말은 인수반대하는 거야. 보선주의, 인수주의라고 그래. 그러면 오늘 기동량 해놓으라고. 인수주의 대표 선수가 하나가 있어. 유치권이야. 유치권. 유치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막 이제 경매가 들어가면 막 뭐가 튀어나와요. 유치권자라고 막 거짓말하고 튀어나온다고. 그럼 유치권은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 대표적인 인수주의가 되거든. 그래서 인수주의.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 자기가 지번 가서 기초공사를 해놓으라고.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가압류는 감전, 가처분은 감전 이해 권리. 그러면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고, 요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말소 기준 권리를 뭐라 그래? 소재주의. 반대말은 인수주의. 요거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집에 가서 기초공사를 자꾸 해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동그라미 4번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선생님 왜 별표 하나냐? 이걸 쑤셔 넣을 가능성이니까. 자, 봐봐요. 다음 중 대의 신청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제 잘 들어봐. 이제 믹싱을 시켜버립니다.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도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OX, X.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럼 아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하고 요 대의 신청하고 믹싱을 시킬 가능성이 거진 99.9%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채권자 대의 신청 가능하나 등록상 정정 신청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117페이지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가. 자,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가서 이번 달은 1번만 정확하게 한번 잡아놔라.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공통점 사업. 그래서 사업 동그라미 사업 그러면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관련돼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사업 시행자도 펼쳐놓고요. 그러면 그 옆에 특례 옆에다 또 하나 우리가 잡아놓을 게 하나가 있어. 옆에다 써요. 자, 써놓은 것만 쓰면 돼요. 자, 얼마나 이제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썼어요? 자, 요거는 5번 했어. 5번. 5번 했어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 5번 했으니까 몇 번 남았죠? 25번, 20번이 남았어. 25번을 해야 머리에 완전히 부팅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5번 했으니까 이제 20번이 남았어. 자, 그러면 이제 자, 한번 읽어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좀 그래봐요. 자,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반복해 봅시다.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실제원이 그러면 요 1번 지문을 왜 자꾸 낼까요? 거기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다 행강편을 딱 하나봐요. 자, 찾아서 자기가 읽어서 동그라미 1번에서 지적소관청. 그럼 출제원은 이걸 뭘로 장난칠까요? 시도지사로 장난친다고. 시도지사로. 지금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의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이나.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러면 요걸 한번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놓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 무슨 작업이에요? 도시개발사. 이게 뭐예요? 이제 또 뭐라고 지우개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럴까봐. 자, 불어도자야, 불어도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토지를 싹 갈아엎잖아. 뭘 결정해야죠? 토지 표시 결정.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바로 그거야. 그래서 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자리를 자꾸 출제하는 시도지사를 곤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외우지 않고 그러면 요걸 가정해 먹을 수 있도록. 자, 여기 읽어봐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자 지난번에 했던 거 또 복습.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내공이 쌓여 있는지 봅시다. 읽어볼래요? 토지 표시 결정 누가 해요?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사람들 10명 중에 절반은 이렇게 읽는다고. 집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그냥 X라고 처리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X가 아니라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디에 와서 끌어 먹는지 그걸 잡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동안 배웠으니까 모든 토지 누가 정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개표 각각은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금 네 사람은 나머지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60%는 따라와요. 근데 네다섯 명은 지금 그걸 못 따라와. 못 따라와요. 이걸 해야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문제를 발생하는 응용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응용력이 발생해. 자, 그러면 다시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또 지적소관청이라서 그렇게 연습을 해요. 직권, 그렇죠. 직권. 그래서 무슨 정정이다? 직권 등록주의가 되는 거야. 자, 직권은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툭 치면 통지. 그럼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 이해관계인.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런 걸 자기가 스스로 책을 한번 써봐요. 사고의 책을.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무슨 정정? 이치 정정. 이치가 정정이 됐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바보 같아. 봐봐요.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도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한 필지가 지적소관청이 딱 보니까 좌표가 잘못 그려져 있거든. 지적소관청이 옮겨 임마 이쪽으로. 이게 이치 정정이야. 면적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이 면적의 변동이 없잖아. 그럼 측량할 필요 있어 없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이때는 직권정정이라는 거야. 직권정정. 자,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봐봐요. 우리 형님님들 놓아놓으신 분 잘 봐요. 형님들은 요것밖에 안 보여요. 시험장 가면. 정정. 정정. 이것밖에 안 보인다고. 이 정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읽어봐요. 이거. 그러면 봐봐요. 이제 경계를 정정시켜 볼까요? 자, 봐봐요. 요건 누구 토지? 요거는 누구 토지? 그러면 경계가 정정이 됐어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B가 있죠. 요때는 그러면 경계 정정은 직권 정정이 안 돼. 그러면 요때는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줘? 그러면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땅 뺏겼어? B가 땅 뺏겼죠. 그럼 B의 승낙서를 첨부를 하든지 또 하나 뭐예요? 승낙서 써줘 안 써줘? 그럼 B는 뭐라고 괴롭혀야 되겠죠. 야, 인마 확정 판결 받아와. 확정 판결 받아오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승낙서 또는 확정 판결서를 받아와야 돼.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읽어요. 신청.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치정정과 경제정정의 차이는 직권이고 요거는 신청정정이고 직권이죠. 요거는 측량해야 안 해? 안 해. 요거는 해요. 그러면 측량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줘요.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다툴 일이 아니죠. 엄마 니네가 삽이 들어서 뭐야 측량성과도 가져와 측량업자한테 가서 이때는 그러면 A적으로 측량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한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재밌죠. 생각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러니까 재밌게 공부를 해야 돼. 재밌게. 내가 이걸 배움으로써 뭐야 진짜 뭐야 감탄적이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재미가 없으면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영어 문제에서 그러면 다시 이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해봅시다. 아직은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요. 쓸 필요 없어요. 사고의 폭을 넓혀야 돼. 자, 얼마나 이제 사고가 탄력적으로 됐는지 봐봐요. 자, 이런 질문이 나왔다. OX 이제 답변 안 해도 돼요. 괜히 또 기죽을까봐. 자, 그럼 뭐 마음적으로 생각해요. 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는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자, 읽어드렸어요. 마음이 결정했어요. 이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제가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볼게. 법도 수학 문제랑 똑같거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이 뭔데? 써볼게요. 면적, 면적 읽어봐요. 경계, 좌표. 요걸 정하면 지적 측량이 개념이야. 그러면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이 결정한 사람. 틀렸으면 틀렸다고 뭐 잉크를 해요. 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OX, X 어디다? 지적소관청이야.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이 논리를 끌어와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만 딱 사고의 폭만 넓히면 다 잡아내. 민법, 학계론 모든 학문을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보통 자꾸 불합격한 사람은 공통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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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다 이렇게 잡으니까 실력이 안 늘어. 실력이 안 늘어. 그래서 젊은 분들은 저 중개사를 따고 뭐에 간평을 하든지 법무사를 하든지 또 공무원 준비를 하면 괜찮아요. 공무원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공부하는 요령을 알아서.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공무원을 해. 공무원을 하면 돼. 공인중개사 딸 정도면 공무원 1년에서 한 2년만 바짝 가면 국업은 딸 수 있어요. 국업은 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꾸 요걸 외워서 본능적으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자,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요걸 자꾸 연습을 하라. 그 연습을.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주 출제된 뒷장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 나머지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서 날짜 확인해 놓고 가자고요. 자, 118페이지. 자, 118페이지 찾았어요? 예, 그래서 가로 4번을 찾아봐요. 가로 4번. 가로 4번에 같이 읽어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사업의 신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며칠? 15일. 그래서 15일 거기 15일 동그라미. 누구한테 신고하죠?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지적소관청 줄쳐놔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31회 때 2.5점짜리 가로넣기가 이거예요.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봐봐요. 이렇게 해서.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특례를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 누가 읽어봐요? 사업 키워드죠.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 몇 자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5자죠. 그럼 며칠? 15일. 또 5자니까 50일이라고 그래라. 또 50일은 지문에 없어요. 없어요. 자, 도시개발 시행하바 토지를 싹 갈아엎죠. 그러면 어디로 또 가야 돼? 모든 토지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법령안에 지적소관청 자주 출제되고 있다. 요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쓸 필요가 없어. 감각을 익히란 말이에요. 감각을 자꾸 익혀둬야 돼. 그럼 그 문제가 만드는 건 시건적 먹기야. 시건적 먹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반드시 알을 거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또 하나 기초를 잡을 거는 119페이지. 자, 몇 번을 거냐면 3번을 가봐요. 반가로 3번. 맨 위에 반가로 3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손가락까지 찍으면서 또 이렇게 하네요. 3번이에요. 자, 3번. 자,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토지개발 사업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그걸 줬잖아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그게 키워드야. 자, 거기에다 줄 쳐놓은 거죠. 그러면 그 위에다가 기초공사 할 게 있네요. 한지 처분이라고 써요. 자, 우리 도계법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한지 방식과 수용 방식이 있어. 그래서 학교론에 출제될 거예요. 특히 간평 학교론에 출제된 게 작년에 한지 방식과 수용 방식이 출제됐어. 그런데 한지 처분은 뭘까요? 간단하게 딱 줄이면. 자, 써놔요. 자, 강제처분법라서 뭐예요? 교환.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강제처분법라서 교환이라는 거야.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쓸 필요 없고 봐봐요. 애인을 법적으로 해석하면 애인. 자, 점유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상실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도망가면 소유권 상실되는 거잖아. 그러면 박아야 돼 안 박아야 돼? 이걸 박아야죠. 이거 봐요. 혼인신고를 박아야죠. 혼인신고. 혼인하자 의사표시. 신고는 특별 요건이야. 그래서 읽어봐요. 특별 승인 요건이 되는 거야. 혼인은 말만 하면 안 돼요. 신고라는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혼인신고를 뭐라 그래? 특별 승인 요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법적으로 자꾸 해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강제처분 플러스 뭐예요?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을 뭐라 그래? 바로 한지처분이라고 그래. 한지처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하나 더 써요. 형성권. 형성권은 뭘까요? 형성권은 딱 나한다면 자,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형성권이야. 형성권은 우리 공시법에서 무진장 많이 써요. 자, 그러면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그러면 이제 쓸 필요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권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 그러면 살짝 해서 다른 색깔로 써요. 바로 청구권이라고 써요. 자, 청구권은 그러면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 이걸 잡아야 돼. 형성권은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이거는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형성권은 청구권은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요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전세금 정액 청구권. 세입자한테 제가 주인인데 전세금 정액 청구권을 제시했어.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 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전세금 정액 청구권은 청구권의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법적 성질은 무슨 건? 형성권이란. 그러니까 측강이 듣는 사람들은 막 미쳐버려. 청구권이라고 나왔는데 청구권이 아니라고 그러고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어떨 때는 본인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형성권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청구권은 요한다. 그래서 선생님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중요하지. 그럼 자, 읽어봐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오늘은 기초야. 책을 어떻게 읽어 나갈 건지 읽어봐요. 앞으로 이제 오늘은 용서가 돼요. 앞으로 가등기 그러면 안 돼. 자, 여기 읽어봐요. 애약 뭐라고? 애약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 읽어봐요. 완결건 합쳐봐요. 애약 완결건 세자로 건지면 형성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등기와 번등기는 형성건이죠.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이죠. 일방이면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직권은 돼 안 돼? 돼. 남의 거는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간다고. 봐봐요. 가등기와 번등기시 여러 사람이 있어. 근데 직권은 번등기를 실행할 수 있지만 남의 지분은 번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나중에 하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저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들었으니까 두 번째 다시요. 읽어봐요. 야, 그래 연습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걸 읽어보라니까 예약을 읽는지 대단해요. 올해 금융계약서가 등기법에서 나왔거든. 자, 읽어봐요. 가등기 계약이야 예약이야? 이거는 계약. 근데 예약인데 왜 금융계약서를 제출하냐고.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은 뭐예요? 바보죠, 바보. 그러면 가등기 시에는 금융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언제 제출해? 완결할 때. 그게 바로 번등기 시. 그렇죠? 번등기 시. 그렇죠? 재밌죠? 진짜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법은요 수학 같아서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데 지금 봐봐요. 빨리 법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지 말고 뭐다 재밌다라고 사고를 바꾸라고. 진짜 사고가 없다는. 그러니까 뭐 뉴스를 듣게 되면 자기가 법적으로 마인드가 되면 해석이 가능해. 저 소리가 무슨 의미인가, 저 소리가 무슨 의미인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중개사 따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 양은 재미있으면 중개사는 따게 돼 있어. 재미가 없으면 못 따. 그렇죠? 못 딴다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지 처분은 뭐의 강제 처분 플러스 뭐라고? 교환.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바로 3번을 기본서를 읽을 수 있는지 한번 3번을 한 5번만 읽어봐요. 5번만. 자, 무슨 소린가 이 소리가. 아, 저 인간이 이걸 왜 유독 이걸 체크했을까? 한번 읽어봐요. 거기 방가로 3번. 자, 그러면 앞으로 방가로 3번에 대해서 읽어보셨으니까 자, 읽어봤으니까 이 지문을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봅니다. 자, 이제 잘 봐요. 지금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혼자 읽어도 공부의 능률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는 자꾸 수업을 들어줘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자,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연습했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가. 문제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시행지역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언제나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OX, X. 바로 이걸 암시하는 거야.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뭘로서 거기 읽어봐요.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거야 바로 포인트가. 제가 읽으라는 소리는 바로 요 의미가 요 조문에서 요 지문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맹목적으로 건사. 봐봐요. 우리 공시 선생이 사업이래. 사업만 나오면 사업을 찍어. 그러면 그러다가 뭐예요? 아이고 나와 보니까 또 뭐예요? 틀렸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이걸 왜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누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 지문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책을 한 번 읽더라도 이제 책을 한 번 읽더라도 봐봐요. 요거 뭐예요? 그 좋은 머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전부 좋은 사람들이야. 머리가 진짜 천재들이에요. 근데 요 좋은 머리를 지금 뭐다 쓱히고 있다라는 거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머리가 부드럽게 간다라는 거야. 부드럽게 간다. 저는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왜 아파 죽겠어요? 화장실이 뭐예요? 화장실이 갑자기 애가 샤워를 하는데 타이러가 팍 하고 뭐예요? 사고 나는 것처럼 팍 터져요. 아 저거 위험하다 저거 위험하다 그러네. 제가 샤워할 때 터졌으면 괜찮을 때 애가 뭐다 샤워할 때 터져가지고 놀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사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갈 거다. 님은 제가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요.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봐봐요. 자 싱크대에 물이 터져서 자 싱크대 이제 봤어요. 이제 제가 고치려고 봤어요. 거기에다 폐자재를 다 집어넣고 갔어. 폐자재를 다 집어넣고 갔어. 거기까지는 이제 괜찮았어요. 엊그제 이제 터져가지고 제가 집 앞에 이제 불러서 한번 봅시다. 떠져서 봤더니 시멘으로 한 게 아니라 본드로 다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뜰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뜰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보인 데는 더럽게 해놓고 보인 데는 깨끗하게 해놓고 그냥 막 미쳐버려. 그래서 어제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돈 많이 들어오니까 저 죽을 때까지 요거 틈 다시 벌어지면 제가 그래서 동네 앞에다가 시켰어요. 만약에 제가 죽을 때까지 트지만 아저씨 하자보수 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떼들어 보니까 뭐예요? 자 타이러는 집 살 때 두드려 봐요. 이거 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떠 있는 거예요. 이거 떠 있는 겁니다. 소리 안 나죠? 이거는 제대로 한 거야. 그래서 집 살 때 항상 타이러를 떼들어 보면 다 알 수 있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그리고 중공검사할 때도 겨울철에 중공검사한 것은 타이러가 제일 안 좋아. 왜? 시멘트가 많이 안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항상 중공검사가 언제 돼 있는지를 보고 항상 두드려 보는 연습도 해보라고요. 두드려 보는 연습도. 그러면 딱 두드려 보면 타이러가 떠 있다 안 떠 있다 딱 소리가 들려. 이건 다 떠 있어. 들어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두드려 봐요. 아파트. 다. 자 복도 들어가면 다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겨울철에 중공검사하는 것은 시멘이 많이 안 굳어 있어. 그래서 타이러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몇 년 지나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사업 요거 보지 말고 항상 우리가 집중적으로 요거 언제나 그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로놓기도 자주 나와.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거기에다 사업완료 신고 가로를 쳐놔요. 자 사업완료 신고 가로를 쳐놓고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거 뭘로서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잡힌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6번을 봐봐요. 가로 6번. 자 가로 6번에 반가로 1번 찾아봅니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이동은 토지의 행질 변경 공사가 착공이야 준공이야? 그래요 준공. 최근에 출제됐어. 자 토지 이동 시기는 착공이 아니라 준공. 준공이 완료될 때거든. 그래서 거기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줘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우리가 잡을 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저기 이제 지우기 전에 이제 쓰기 전에 또 하나 더 토지 이동 신청 원칙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 자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대의 신청. 여기에서 공공사업이야.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그거 암기해야 돼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여지 그 정도 이제 잡아. 이번 달 털은 그렇게 잡아놓으라고. 선생님 저는 잘 암기가 안 돼요. 그러면 7, 8월 달에 문제를 자꾸 틀려보면 돼. 문제를 틀려봐서 문제 틀리면 가슴이 아파 안 아파?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볼품은 문제를 안 풀어봐. 문제를 안. 근데 잘 봐봐요. 문제를 자꾸 뭐 풀어봐서 틀리니까 자꾸 가슴이 아파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눈물을 흘릴수록 원래 가슴 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맞다라는 거야.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풀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자꾸 안 풀어봐. 그럼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문제를 안 풀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암기가 안 되는 것은 문제를 풀어보면 감이 생겨. 감이 생겨. 읽다 보면 낯설어. 그게 정답이야. 그게 낯설면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라. 자, 아까 소리 내세요 하는 게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하다 보면 낯선 게 있어. 그게 정답이라니까. 그게 감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저 120페이지가만 제5절 지적 공부 정리 찾았어요? 예, 그 위에다 한번 써보죠. 자, 봐봐요. 이렇게 한번 써놓고 커팅을 하고 가죠. 자, 그래서 이제 120페이지 제5절 위에다가 세팅을 이렇게 놓으라고. 또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야 돼요. 자, 지적 정리는 크게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가 있다. 자, 지적 소관청 대장.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놔야 돼. 세팅을. 그러면 봐봐요. 자. 요걸 외울래요? 그러면 거기 120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자, 뒷장을 넘겨볼래요? 자, 124페이지까지. 자, 120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다 외울 걸래? 그거 내용을 다 외울 겁니까? 이걸 외울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외워놓고 써먹는 방법만 알면 그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유만 알면 되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훈련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무슨 관계?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우리가 봤죠.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또 사실관계잖아. 누가 힘써? 지적소관청이 하살표해놔요. 자,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그러면 대장을 박스를 쳐놔요. 그러면 이렇게 통제해줘. 그래서 이걸 말하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등기 족탁이야. 등기 족탁. 이 관계 시스템이 머릿속에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빨갛게 딱 해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 권리관계예요. 자, 권리관계는 대표적으로 소유자죠. 누가 힘써요? 등기소. 등기소가 힘쓰죠.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박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통지. 그러니까 자꾸 등기필 통지 하니까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살표 놓고 소유권의 변동이라고 써요. 소유권의 변동. 자,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간단하게 등기필 통지 제도다 이런 말을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필 통지 대상 뭐의 변동이 있어야 된다?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이 시스템이라는 거야. 이 시스템.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또 다른 색깔로 한번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자, 읽어봐요. 토지적소관청이라 직권. 그러면 요 사이에다 직권이라고 써요. 직권.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직권.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해주면 직권 정리. 등기관이 해주면 직권 등기. 지적소관청이 정정해주면 직권 정정. 이렇게 되는 거야. 직권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직권. 그럼 여기 봐봐요. 직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직권은 뭐하고 뭐 소유자 알아 몰라? 그래서 위에다 통지라고 써요. 그러면 직권은 통지하고 친하네.
자,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 뭐라고 써놨죠? 이해관계인. 근데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이 안 돼요. 근데 딱 등기법에 예가 나와 있어. 그래서 그게 시험이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직권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연습해 볼까요?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 그래서 32회 때 2.5점짜리. 자, 여기 뭐야? 얘가 정정해주면 직권 정정. 그래서 2.5점짜리. 2.5점. 그러면 직권 정리, 직권 정정은 누가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인 거죠.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하고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가. 자, 한번 써봐요.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자, 그러면 연습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누가? 지적소관청이. 먼저 선대장, 후 등기, 등기 적탁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 촉탁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을 거꾸로 반대로 올라가 볼까요?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자,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 요 옆에다가 다 써요. 이제 우리 완성시켜놔야죠. 표제부, 갑부. 저번에도 한번 완성시켰으니까 다시 한번 재반복을 하죠.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몇 개월? 1개월. 갑부는 60일. 근데 얼굴은 뭐 명의신탁에서 3년인데 그거는 뭐 지장이 없고 지금 출제되는 게 요 부분이야. 요 부분이야. 자, 그러면 다른 학원 모의고사 이제 봅시다. 자, 시스템을 구성해 보죠. 이제 가보죠. 자,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자, 사다리 타기 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등기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뒤에 바뀌어. 어디로 왔어?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자, 지목 변경 시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그러면 작년 8, 9월 달에 다른 학원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에 출제된 게 이거네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여기를 이제 자기가 연습을 해야죠.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에다 뭘 집어넣을까요? 신규 등록을 집어넣읍시다.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안 가. 그래서 신규 등록 등기 촉탁서에서 뭐다? 제외. 아까 신규 등록 우리 초창에 배운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조가 머릿속에 딱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등기 촉탁 사유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딱 외울 거는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봐봐요. 읽어봐요. 등기 촉탁 사유 읽어봐요. 아니 그냥 읽어도 돼요. 요거는. 자, 봐요. 자꾸 이제 그냥 읽을 게 이제. 자, 그럼 어떤 사람은 봐봐요. 등기 촉탁 사유를 외우는 사람이 있고 등기 촉탁 원인을 외우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디를 외우는 게 효율적이야? 사유를 외워, 원인을 외워? 자, 답변을 못 하네요. 사유는 외울 필요가 없잖아. 원인을 외워야지. 원인을 가보니까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봐. 여기 봐.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러면 원인을 외우면 사실관계의 변동을 원인을 외우면 등기 촉탁 사유는 결론 안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은 그러면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그럼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어 볼까요? 저기 앞에 분할 집어넣을게. 자, 분할입니다. 자, 분할은 몇 필지? 자, 아까 내용을 외웠으니까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대표적으로 뭐가 달라졌어? 면적.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합병해 볼까요? 합병. 그럼 합병은 영어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한다는 게 이거야. 아까 합병은 60이라고 승립 요건을 기억해 달라는 거야. 나머지는 내공이 쌓이면 다 되는 거예요. 몇 필지예요? 두 필지. 합쳤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된. 자, 축적 변경할 때 토지 표시를 결정해야죠.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축적 변경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등기 촉탁이야.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한 번 더 구성하고 가죠. 자, 요번엔 연습을 소유자 변경이. 자, 소유자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언의로 해서 대장을 건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통지 대상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닌 것 찾으려면 읽어봐요.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읽어봐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러면 여기 가압류, 가처분은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잘 지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성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시스템만 구성해 놓고 하나만 더 해놓고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지 봅시다. 자, 하나만 하고 만약에 요거 못 맞히면 오늘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여기 그 3시까지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답변 안 할 거 뻔해요. 답변하면 또 집에 못 가니까. 자, 맨날 출제되는 거. 자, 오늘 이런 감을 잡아라고. 이번 달에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자, 수학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무슨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 권리야 사실이야? 자, 여기는 틀리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어때? X. 그렇죠. 그럼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 그러면 이렇게 권쳐야 되겠네.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 이렇게 나온다. 근데 왜 그러면 지금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왜 그러면 눈에 안 띌까요?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지웠어요. 한번 H고 오늘 이제 숙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자꾸 머릿속에 훈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지적 정리는 무슨 관계 정리?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힘써? 지적소관청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 그게 등기 촉탁이야.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건치게 돼. 그걸 뭐라고? 등기필 통지 제도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 읽을 때 눈으로는 토지 소유자, 마음으로는 또 까먹었어. 신청. 그렇죠. 신청.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책을 읽을 때 재밌다니까. 자, 눈으로는 지적소관청, 마음으로는 직관. 그렇죠. 직관. 요걸 읽어내야 돼. 그래야 책을 읽어야 책이 재밌다라는 거야. 책이 재밌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뭐 날씨가 요때 쌀쌀해요. 요때 감기가 많이 걸립니다.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또 심각해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